여자가 밖에서 설치면 집안 꼴이 안 좋아. 남자가 대표로 이름 올라가야 체면이 서는 거야. 새언니, 집안에 재수 없는 여자가 들어오면 가문이 망하는 거랬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며느리 지연에게 도끼 서린 말을 퍼부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연의 집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어요. 냉장고, 텔레비전, 아이 장난감까지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더군요. 남편이 몰래 지연 이름으로 3억을 빌렸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재수 없는 며느리 때문이라며 지연을 탓했어요. 41살 주부였던 지연은 그날부터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친환경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입소문이 나면서 큰 아파트 계약을 따냈고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런데 회사가 커지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나타나 내가 대표할게라며 회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과연 지연은 자기 회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요. 집에 가서 남편이랑 얘기할 때도 녹음기부터 켜고 싶어질 겁니다. 전 그걸 좀 늦게 알았어요. 41살의 지연은 스스로를 그냥 애 엄마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 도시락을 싸고 학원차 태워보내고 남편 기석의 인테리어, 시공업체 격리 업무를 조금 도와주고요. 그렇게 하루가 흘렀습니다. 지연의 세계는 집과 가정이 전부였어요. 밖에서는 누가 뭘 하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건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기석이 술에 절어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방으로 들어가 쓰러졌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태산건설이 부도 처리됐어. 그 한마디에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술이 깨기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지연은 불안한 마음에 집안일을 하다가 오후 2시쯤 되어서야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울린 게 아니라 누군가 손가락으로 계속 연타해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초인종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자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 사장 집 맞죠? 쾅쾅 발로 문을 찼습니다.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선글라스를 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커 보였고 표정은 무뚝뚝했어요. 한 명은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요. 백 사장님 쪽에서 나왔어요. 지연은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돌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두 남자는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내분은 그냥 협조만 하시면 돼요. 불법 아니에요. 우리도 일하는 거니까. 그들은 허리춤에서 빨간색 스티커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집 앞물건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TV, 냉장고, 청소기, 심지어 아이가 갖고 놀던 자동차 장난감에도요. 스티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압류 예정.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빚이요. 남편분이 돈 빌리면서
이 집이랑 부인 명의도 같이 담보로 넣었어요. 이자가 석 달째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연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 명의로 돈을 빌렸다고요? 내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남자들은 그런 질문 따위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자 안 들어오면 이거부터 실어나갈 겁니다. 협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남기고 두 남자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빨간 스티커가 붙은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냉장고, 세탁기, 소파, 아이 책상. 내 집인데, 내 물건인데,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현실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 기은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위로하러 온 건 아니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빨간 스티커를 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새언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 명의로 돈을 빌렸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기은은 차가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새언니가 10년 동안 돈은 하나도 안 벌고 집에서 돈만 쓰고 살았으니까 오빠가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 아니겠어요? 집안에 들어오는 여자가 재수가 없으면 집안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내가 집안을 무너뜨렸다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신우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집안은 빨간 스티커로 뒤덮여 있었어요. 아이는 학원에서 돌아와 장난감에 붙은 스티커를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제일 약자구나. 남편도 시댁도 법도 지금은 나를 막아주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녹음 앱을 찾아서 켰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이 화면 가운데 깜빡였어요. 지연은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록은 증거가 된다. 이게 지연이 배운 첫 번째 생존법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대화, 모든 만남에서 지연은 녹음을 켜두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지연은 남편을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빚이 얼마예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억? 지연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은행 빚이 2억, 사채가 1억이야.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연이 다그쳤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 1억이 당신 이름이랑 집 담보로 빌린 거야.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서명한 적 없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 서류는 나 혼자 알아서 처리했어. 지연은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남편은 나를 지키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녹음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시간만 좀 줘. 남편의 말은 공허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렇게 지었어요. 2025년 3월 7일 남편 고백.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빚독촉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사람이 왔어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연은 당장 현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하고 오늘 돈 받는 일만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은 게 원룸 입주 청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첫 현장은 전세 사기가 터진 원룸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지연은 코를 막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은 검은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썩은 반찬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배수구에서는 악취가 올라왔어요. 지연은 토할 것 같았지만 마스크를 꽉 눌러 쓰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이건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작업 반장은 지연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사모님 체험하러 오셨어요? 이거 만만한 일 아닌데. 다른 작업자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사진이나 찍어 가세요. 인스타에 올리면 좋아요 많이 받을걸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무장갑을 손목까지 올리고 걸레를 들었어요. 그리고 묵묵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손은 부르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더러운 게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일당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요. 손에 쥔 돈이 묵직했어요. 이 돈은 내가 직접 벌었다. 누구한테 빌린 것도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일한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청소 전 사진, 청소 후 사진, 소요 시간, 4시간 사용한 세제 종류,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어떤 순서로 닦았는지까지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기록이 나를 지킨다는 걸요. 며칠이 지나고 지연은 청소 흐름 자체를 바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마른 곳에서 젖은 곳으로 살균하고 마감하는 순서로요. 그리고 락스 대신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스프레이를 썼습니다. 락스는 냄새가 강해서 아이들 눈을 자극했거든요. 지연은 그게 싫었어요. 작업 반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락스가 더 빠른데. 지연은 대답했어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이 키우는 엄마일 수도 있잖아요. 그 엄마가 아이 눈 시릴까봐 걱정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반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맘카페에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지연이네 청소, 아이 눈 안 시려워요. 냄새도 안 나요. 이사 첫날부터 애 재울 수 있어요.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법원 앞 오피스텔 청소를 맡게 됐어요. 의뢰인은 신입 변호사 유민이었습니다. 33살,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유민의 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널려 있었고 판결문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어요. 컵라면 냄비는 굳어 있었고 옷은 의자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유미는 미안한 듯 말했어요. 소송사건 3건이 동시에 터져서요.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다 보니 중요한 서류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판결문, 증거 서류, 의뢰인 계약서까지요. 지연은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서류를 종류별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붙여서 정리했어요. 4시간 뒤 유민이 돌아왔습니다. 방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이게 제 방 맞아요? 바닥은 깨끗했고 서류는 파일별로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급한 것 같아 보이는 서류는
여기 모아뒀습니다. 유미는 지연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사장님, 이거 그냥 청소가 아닌데요? 이건 시스템이에요. 지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시스템이요? 유미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사람 대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활을 정상화시켜주는 서비스라고요. 이거 사업으로 하시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지연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전 빚쟁이에요. 제 주제의 사업은 무슨... 유미는 진지한 눈빛으로 지연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죠. 남편 명의로 뺏기지 않게 법인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밤 유미는 지연이네 클린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아주 특별한 조항을 넣었어요. 주요 거래처를 넘기거나 회사의 대표이사나 지분 구조를 바꾸려 할 경우 반드시 이지연에 직접 서면 동의와 이사회 전원 만장일치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누가 나중에 몰래 대표를 바꾸는 거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미는 덧붙였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누가 건드리려고 하면 이 조항이 칼이 될 겁니다. 지연은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청소는 입소문을 탔어요. 맘카페에서 퍼지고 부동산 단톡방에서 퍼졌습니다. 이사 첫날 밤에 바로 눕게 해드립니다. 이 문구 하나로 전화가 폭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형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 계약을 따냈습니다. 500세대였어요. 계약금만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하지만 유미는 또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이 계약에 품질 보증각서를 하나 붙일게요. 품질 보증각서요? 네. 사장님 개인 인감으로 공증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지연이라는 사람이 직접 품질을 책임진다는 약속이죠. 지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해요? 유미는 조용히 웃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유민을 믿었어요. 그래서 인감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계약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빚도 갚고 있고 회사도 생겼고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연은 몰랐어요. 돈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의 태도가 바뀐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여보, 사업 잘 되네. 지연은 경계했어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웃을까? 그냥 조금씩 하고 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자 이름으로는 못 커. 크는데 한계가 있어. 이제 나한테 맡겨. 내가 키워줄게.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이 회사 내가 나서줘야 해. 건설사들은 남자 대표 있어야 믿어. 내가 들어갈게.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요. 당신 회사 있잖아요. GM 디자인. 남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망했어. 이제 이거 해야지. 걱정 마. 내가 잘할게. 지연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빼앗으러 왔다는 걸요.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 기은도 나타났습니다. 격리 이사로 합류하겠다고 했어요. 지연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니까요. 회사 안에서 호칭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팀장 이지연님, 대표님은 남편이었어요.
지연은 밤마다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날짜와 내용으로 지었어요. 2025년 6월 15일 남편 회사 개입 선언. 2025년 6월 22일 신우이 격리 이사 합류. 기록은 계속됐습니다.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지연의 청소는 더 이상 단순히 닦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 집에서 아이를 바로 재울 수 있게 해주는 준비 서비스였어요. 그게 지연이 만든 다른 청소업체와의 차별점이었습니다. 지연은 마케팅을 공부한 사람답게 맘카페와 부동산 단톡방을 공략했습니다. 이사 첫날 밤 아이 바로 눕게 해드립니다. 이 문구 하나가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축 1000세대 단지 입주 청소 계약을 따냈습니다. 계약 당일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계약금은 5천만 원이었어요. 지연의 통장에 이런 돈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통장 잔액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이제 조금은 숨 쉴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월 매출이 억대에 올라갔습니다. 사채 백 사장한테 매달 이자를 갚을 수 있었어요. 아니, 이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원금까지 갚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사채 1억을 원금으로 다 갚았습니다. 백 사장도 놀랐어요. 사무실로 지연을 불렀습니다. 백 사장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 약속 시간 안 어기는 거 봐라. 이런 사람은 돈 떼먹을 생각이 없어. 그는 지연을 다시 봤습니다. 존중하는 눈빛이었어요. 민 대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 지연은 그 말을 기억해뒀습니다. 백 사장이 내 편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본격적으로 회사에 들어왔어요. 대표 명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민기석, 지연이네 클린 대표이사. 지연의 이름은 그 아래에 작게 박혀 있었어요. 현장 팀장 이지연. 첫 주는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배우는 척했어요. 지연이 만든 시스템을 하나하나 익혔고 거래처 담당자들 이름도 외웠습니다. 지연은 안심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돕고 싶은가 보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회의 때마다 지연을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나서서 말했어요. 저희 회사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지연이 만든 시스템이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만든 것처럼 말했습니다. 지연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가족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 작업자 한 명이 지연에게 물었어요. 팀장님, 이거 대표님한테 보고해야 하나요? 지연은 멈칫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면 돼요. 작업자는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아, 그런데 대표님이 본인한테 직접 보고하라고 하셨거든요. 지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직원들한테 직접 지시를 내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지연을 건너뛰고요. 그날 저녁 지연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직원들한테 직접 지시해요? 현장은 제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남편은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더 효율적이더라고. 당신 거치면 시간 걸리잖아. 하지만 그러면 제 권한이. 남편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아, 회사가 커지면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은 현장만 신경 써. 나머지는 내가 할게.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 기은은 격리 이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회사 안에서 직원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현장 팀장님, 이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 대표님, 미팅 시간 잡혔습니다. 대표님은 남편이었어요. 지연은 팀장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부터 지연을 밀어내는 작업이 시작된 거였죠. 더 노골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에 지연이 참석하려고 하자 기은이 말했어요. 새언니, 이번 거는 대표님이랑 제가 갈게요. 새언니는 현장 점검 가셔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거래처는 제가 처음부터 기은은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새언니가 만든 거 알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더 잘 마무리하셔야죠. 회사 대표니까요.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직원들을 쭉 둘러봤어요. 그리고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나 좀 보자. 지연은 시어머니를 회의실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말했어요. 여자가 밖에서 설치면 집안 꼴이 안 좋아. 남자가 대표로 이름 올라가야 체면이 서는 거야.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어머님, 이 회사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법인이고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돈 벌어봤자 우리 집안 이름으로 버는 거지. 기석이 없었으면 내가 뭘 할 수나 있었겠어? 지연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어요.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문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너무 나대지 마. 조용히 뒤에서 남편 성공하게 돕기나 해.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운 거였죠. 내가 만든 회사명대, 내가 번 돈인데 왜 내가 주제를 알아야 하나요? 하지만 지연은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 전부 녹음돼 있었어요. 여자는 뒤에서 돕기나 해. 그 말까지도요. 파일 이름을 지었습니다. 2025년 9월 3일 시어머니 발언. 기록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기은이 복도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세요. 지연은 기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기은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새언니. 청소 세제 업체 바꾸기로 했어요. 비용 절감 차원에서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친환경 피톤치드 세제 쓰기로 했잖아요. 기은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락스 제품이 반값이에요. 청소는 어차피 깨끗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락스는 냄새가 강해서 아이들 눈을 자극해요. 우리 회사가 친환경으로 신뢰를 쌓은 건데 이러면 안 돼요. 기은은 팔짱을 꼈습니다. 새언니, 회사는 돈을 벌어야 해요. 감성 장사는 한계가 있어요. 지연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세제 바꾸는 거 알아요?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응. 기은이가 좋은 거 찾았더라고. 비용도 절반이고. 하지만 우리 약속했잖아요.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현장만 신경 써. 경영은 내가 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2주일 뒤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연이네 클린 청소 맡겼는데 아이 눈이 빨갛게 충혈됐어요. 약품 냄새가 너무 심해요. 애가 기침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요. 저희 애도 눈 아프다고 울었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번엔 왜 이래요? 지연은 카페 글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락스를 쓰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기은은 그 글을 캡처해서 회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팀장님, 이거 대응하세요. 현장 책임자시잖아요. 웃는 이모티콘까지 붙여서요. 지연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세제를 바꾼 건 기은인데 책임은 지연한테 떠넘기는 거였어요. 그것도 직원들이 다 보는 단톡방에서요. 지연은 대답했습니다. 세제 변경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격리 이사님께서 승인하신 거예요. 기은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현장에서 확인 안 하신 건 팀장님 책임 아닌가요? 저는 구매 처리만 했을 뿐이에요. 남편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시고 지연 씨는 고객한테 직접 사과 전화 좀 돌려요. 빨리요. 지연 씨. 남편이 단톡방에서 지연을 지연 씨라고 불렀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직원처럼요. 지연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어요. 이건 공개 망신이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내 가족한테 당하는 거였어요. 지연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유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상황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제가 밀려나고 있어요. 유민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증거 모으세요. 모든 대화, 모든 문자, 전부 저장하세요. 때가 올 겁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있는 회의실에서요. 그래요. 기록해야 해요. 이게 나중에 나를 구할 거예요. 지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진짜 칼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는 걸요. 지연은 고객항의 전화에 일일이 사과했습니다. 세제 때문에 아이가 눈병에 걸렸다는 엄마,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는 엄마, 환불에 달라는 엄마들이었어요. 지연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반대했던 세제였죠. 하지만 책임은 지연의 몫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23통의 항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엄마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 믿고 맡겼는데요. 친환경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애가 천식이 있어서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지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 못해서. 전화를 끊고 지연은 책상에 이마를 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은 기은에게 말했어요. 다시 친환경 세제로 바꿔야 해요. 이러다 회사 이미지 다 무너져요. 기은은 손톱을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새언니, 이미지는 새언니가 지키세요. 저는 돈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대형 건설사와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 지연은 전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제대로 보여드려야 했어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철저한지,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요. 지연은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준비한 서류를 가방에 넣고 명함을 챙겼어요. 그리고 가방을 사무실 복도 선반에 걸어뒀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걸어두거든요. CCTV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9시 반 기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화장이 진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어요. 새로 산 것 같았습니다. 기은은 지연을 보더니 말했어요. 새언니, 오늘 미팅 준비 잘했어요? 건설사 사람들 까다로운데. 네, 잘 준비했어요. 기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9시 50분, 지연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미팅 전에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거울 앞에서 블라우스 깃을 고쳤습니다.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오늘 잘하면 돼.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로 걸어가는데 기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내 시계 없어졌어. 큰일 났어. 지연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사무실 안 사람들이 모두 기은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기은은 책상 서랍을 뒤지며 소리쳤어요. 방금 여기 났는데, 분명히 여기 났는데. 지연은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기은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시계요. 제 시계가 없어졌어요. 300만 원짜리인데. 남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뭐? 시계가 없어졌다고? 기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연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혹시 새언니 가방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기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 몰라서요. 새언니가 가져가신 건 아니지만 혹시 실수로라도. 직원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근데 팀장님이 아까 복도에 계셨잖아요.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화장실 가셨다가 오셨어요.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지연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지연이 말릴 틈도 없었어요. 잠깐만 확인해 보자. 여보, 잠깐만요. 이러지 말고. 남편은 가방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서류, 펜, 명함, 지갑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반짝이는 시계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기은이 시계를 집어들며 눈을 크게 떴어요. 아, 내 시계다. 어떻게 새언니 가방에 들어간 거예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훔친 거 아니야. 사장 부인이 시계를 훔쳐. 믿을 수가 없네. 그러게요. 요즘 힘들다고 했잖아요. 지연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안 가져갔어요. 남편은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당신 가방에 들어간 거야? 모르겠어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기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새언니, 이해해요. 요즘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죠. 다들 보는 앞에서. 남편이 직원들을 봤습니다. 다들 일 보세요.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테니까. 직원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은 지연을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당신이 한 거야?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안 했어요. 누가 제 가방에 넣은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했겠어? 증거가 있어?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오늘 미팅은 내가 갈게. 너는 집에 가 있어. 상태 좀 추스르고. 하지만 제가 준비한 지연 씨. 남편이 지연을 지연 씨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건설사 사람들 만날 수 있겠어요? 얼굴에 다 써 있어. 지연은 고개를 떨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데 한 직원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팀장님이 시계 훔쳤대. 진짜? 가방에서 나왔어. 나도 봤어. 지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가 만든 회사에서 도둑으로 몰려 쫓겨나는 건가? 그때 지연은 문득 생각났습니다. CCTV. 지연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 CCTV 영상 어떻게 확보해요? 유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유민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사장님, 가방 어디 두셨어요? 복도 선반이요. CCTV가 보이는 곳이에요. 유민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럼 녹화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사무실 가서 영상 확보하세요. 제가 법적 조치 준비할게요. 지연은 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건물 관리실 직원이 도와줬어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아침 9시 40분경 기은이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멈춰 서더니 지연의 가방에 손을 넣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팔의 각도와 실루엣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지연은 그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도 때문이었죠. 증거가 있다. 내가 결백하다는 증거가 있다. 다음 날 지연은 영상을 들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 속 기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방에 손을 넣는 모습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이건 오해예요. 그냥 실수로.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수로 남의 가방에 시계를 넣으셨나 보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가족끼리 이러지 말고. 지연은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도둑 누명을 써도 되나요? 당신은 제 가방을 확인도 안 하고 바닥에 쏟아버렸잖아요.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새언니가 요즘 너무 잘 나가서 셈이 좀 나서.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으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장난인가요? 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어제 그 소문 다 돌았어요. 어떡해요?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소문은 퍼졌어요. 건설사 담당자들한테도 거래처 사람들한테도요. 유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영상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겨요. 하지만 지연은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더 큰 그림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기은은 그냥 장난이었다고 우겼고 남편은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했어요. 지연은 그날 밤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렇게 지었어요. 2025년 10월 12일 시계 누명 사건. 그리고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선을 넘는다. 더 큰 일을 벌일 거다. 지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를 모았어요. 모든 대화, 모든 문자, 모든 CCTV 영상을요. 기록은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쓸 날이 곧 올 거예요. 지연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계 사건 이후 분위기가 더 나빠졌습니다. 지연은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직원들은 지연을 피했고 남편과 기은은 지연 없이 회의를 했습니다.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전 기은이 서류 봉투를 들고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새언니, 이거 좀 보세요. 기은이 내민 서류에는 국세청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특별 세무조사 통지서.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은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세무조사 들어온대요. 회사 이름이 새언니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새언니한테 온 거예요. 지연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포맷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세무 서류를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기은이 덧붙였어요. 새언니, 이거 큰일이에요. 세무조사 들어오면 회사 망해요. 새언니 이름으로 돼 있어서 새언니가 책임져야 해요. 지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기은은 조용히 말했어요. 회사 이름 바꿔야 해요. 빨리요. 그래야 세무조사 안 들어와요. 지연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라는 말에 겁이 났어요.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고. 시간 없어요. 기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 안 하면 내일 조사관 나온대요. 그럼 끝이에요. 그 순간 현장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작업 반장이었어요. 팀장님, 큰일 났어요. 하수구에서 오수가 역류해요. 지연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정말 난리였어요. 화장실 하수구에서 검은 물이 역류해서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어요. 입주 예정이던 가족이 현장에 와 있었고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청소 맡긴다고 해서 믿었는데. 지연은 고무장갑을 끼고 하수구를 확인했습니다. 배수 트랩이 빠져 있었어요. 누가 일부러 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직감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었어요. 지연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빨리 물 퍼내고 배수 트랩 다시 설치하세요. 소독약 뿌리고 환풍기 돌려요. 2시간 동안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지연의 옷은 더러운 물로 범벅이 됐어요. 얼굴에는 땀이 흘렀고 손은 빨갛게 부르텄습니다. 고객은 계속 소리쳤어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애가 이 집에 들어와야 하는데. 지연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고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맘카페에 올릴 거예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오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숨은 거칠게 몰아쉬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님, 제가 대표입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고객에게 사과했어요. 고객은 남편을 보더니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나오시니. 알겠어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고객이 나가고 남편은 지연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지연아, 이거 큰일 났어. 세무조사에 현장 사고까지. 회사 이미지 완전히 망가졌어. 지연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현장은 난리였고 고객은 화가 나 있었고 세무조사 얘기까지 나왔어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세무조사까지 몰리면 회사 바로 폐쇄야. 지금 당장 회사를 둘로 쪼개야 해. 지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다급하게 설명했어요. 내 이름은 빼고 새 회사로 거래처 돌려놔야 세무조사 안 들어온다. 이건 임시야. 나중에 다시 되돌릴 수 있어.
지연은 서류를 봤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너무 피곤했고 스트레스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남편이 펜을 쥐어줬어요. 사인만 해. 빨리. 안 하면 세무조사 너 혼자 들어가. 감옥 갈 수도 있어. 감옥. 그 말에 지연은 겁이 났습니다. 남편이 서류 한 장을 펼쳤어요. 여기 사인하면 돼. 빨리.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펜을 놓는 순간 지연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서류를 챙겨들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넌 현장만 마무리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남편이니까요. 현장을 정리하는데 또 3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연은 녹초가 됐어요. 온몸이 더러운 물냄새로 배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 지연은 집에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들기 직전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서명한 서류들 제대로 확인도 못했는데 괜찮은 걸까? 하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지연은 그대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현장 문제를 확실히 마무리해야 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출입카드를 찍었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접근 거부. 지연은 다시 찍었습니다. 또 빨간 불. 뭔가 잘못됐습니다.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출입카드가 안 되는데요.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이지연 씨 카드는 어제자로 정지됐는데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쪽에서 통보 왔어요. 이지연 씨는 더 이상 직원이 아니라고요. 지연은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급히 사무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보였어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문을 두드리자 기은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냉소가 번져 있었어요. 새언니, 왜 오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 출입카드가 안 돼요. 기은은 팔짱을 꼈습니다. 어제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대표이사 사임서요. 지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기은은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지연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대표이사 사임서, 지분 전량 포기각서, 주요 거래처 일괄 양도 계약서. 다 새언니 서명 있어요. 지연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건 임시라고. 기은은 차갑게 말했어요. 임시요? 서류에 그런 거 안 써 있는데요. 그리고 새언니, 절도 미수건이랑 회사 물품 무단 반출건으로 해고됐어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요. 지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절도 미수? 그건 시계 사건 얘기였어요. 그게 정가자 라벨로 재활용된 거였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예요. 내 이름으로 된 회사라고요. 기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아니에요. 어제 양도하셨잖아요. GM 클린, 우리 회사예요.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회사 직원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대표님은 거래처 미팅 가셨어요. 바쁘시대요. 지연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회사 못 들어가. 무슨 일이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유리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봤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 자기가 키운 회사, 자기 이름이 박힌 회사.
그 모든 게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냈어요. 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빼앗겼어요. 회사를 빼앗겼어요. 유민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당장 어제 서명한 서류 사진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제대로 못 봤어요. 괜찮아요. 일단 저한테 오세요. 우리 반격할 준비 시작할게요. 지연은 사무실 건물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지연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어제 남편이 한 말 전부 녹음돼 있었습니다. 임시야, 내가 다 해결할게. 감옥 갈 수도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요. 지연은 녹음 파일 이름을 지었습니다. 2025년 11월 8일 회사 강탈의 날. 증거는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칼이 될 날이 올 거예요. 지연은 그걸 믿었습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부르던 그곳으로요.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눌러봤지만 빨간 불만 깜빡였어요. 지연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비밀번호가 안 돼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거기 이제 당신 집 아니야. 나가 있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인데.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에서 잘린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집에 들어와. 당분간 나가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현관문 앞에 서서 멍하니 손잡이를 바라봤어요. 손을 올려봤습니다. 차가웠어요. 이 문 안에 있는 모든 게 내 거였는데, 내가 닫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지켜온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나오다가 지연을 봤어요. 어머, 이 집 며느리 아니에요? 왜 여기 서 계세요? 지연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냥 비밀번호를 깜빡해서요. 아주머니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요즘 소문 많이 들었어요. 회사 일로 힘드시죠?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집안 망친다고. 지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혀를 찼어요. 여자가 행동을 조심해야지. 에휴. 아주머니가 들어가고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이 차가웠어요. 지연은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이 없었어요. 지연은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지갑, 휴대폰, 아이가 그린 스케치북 한 권, 아이가 쓰던 연필 한 자루. 그게 전부였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5만 원. 아이 학원비 내고 남은 돈이었어요. 찜질방에 갔습니다. 입장료 10,000원을 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코를 골았어요. 지연은 구석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41살에 회사도 없고 집도 없고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있다니. 옆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돌아보니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갈 데가 없어. 남편이 집에서 쫓아냈어. 그 여자도 지연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열었어요. 사무실에서 녹음해둔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던진 말들, 남편의 거짓말들, 세무조사 협박, 사임서 강요. 전부 다 녹음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있었습니다. 작업 전후 사진, 계약서 사본, 회사 통장 거래 내역 캡처. 지연이 몰래 찍어둔 것들이었죠. 지연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있다. 내가 당한 모든 것의 증거가 여기 있다. 새벽 2시 지연은 유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지금 가도 될까요? 유민은 잠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몇 시인데요?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아니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알겠어요. 주소 보낼게요. 절대 혼자 생각하지 말고 오세요. 1시간 뒤 지연은 유민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유민은 잠옷 차림에 가디건을 걸친 채 문을 열어줬어요. 머리는 부스스했고 얼굴에는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민은 커피를 내왔습니다. 지연은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저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런데 사장님, 증거는 있죠? 지연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유민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을 듣고 사진을 봤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유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쟤네 끝났네요. 지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민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사장님 기억하세요? 회사 만들 때 제가 정관에 넣었던 조항.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요 거래처 양도는 제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요? 유민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사회 전원 만장일치 회의록도 필요해요. 근데 사장님, 그 회의에 참석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회의 한 적 없어요. 유민은 웃었습니다. 그럼 그 거래처 양도는 무효예요. 사문서 위조죠. 지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회사를 되찾을 수 있어요? 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거래처는 되찾을 수 있어요. 아니, 거래처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무력화요? 유민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대형 건설사랑 계약할 때 품질 보증 각서 기억하시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개인 인감으로 공증한 거요. 유민은 손뼉을 쳤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계약은 회사하고 한 게 아니에요. 지연이라는 사람을 믿고 한 거예요. 사장님 없이 GM 클린이 그 계약 유지해요? 못해요. 법적으로 쟤네는 무방비 상태예요.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그리고 녹음이요. 유민은 지연의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계 프레임 짜는 대화, 여자는 대표 자격 없다는 멸시, 사임서, 강요, 세무조사 공포질. 전부 다 들어있어요. 이거 형사사건이에요.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유민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되찾는 거예요. 사장님 거니까요. 그날 밤 유민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연은 옆에 앉아서 들었어요. 첫째, 가처분. 대표권이랑 거래처 양도 무효 신청해요. 유민은 노트에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둘째, 내용 증명. 모든 거래처의 양도 무효, 각서 비승계 통보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건설사들이 패닉에 빠질 거예요. 셋째, 형사고소.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요. 지연은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어요. 유미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사채 쪽은 어떻게 하실래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백 사장님, 그분 저한테 빚 독촉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속 지켰거든요. 그분도 제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떻게요?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남편이 또 돈을 빌리러 갈 거예요. 그때 제가 먼저 움직이면 돼요.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채권자 전환. 사장님이 채권자가 되는 거네요. 그럼 남편 명의 재산 전부 압류할 수 있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녹음 파일들, 사진들, 문자 캡처들. 그동안 모아온 모든 것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정말 될까요? 유미는 진지한 눈빛으로 지연을 봤어요. 사장님, 증거가 있잖아요. 법은 증거를 따라가요. 감정이 아니라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민이 달력을 펼쳤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법원 가요. 가처분 신청부터 할게요. 그리고 오후에는 건설사들한테 내용 증명 발송하고요. 그렇게 빨리요? 유미는 웃었습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쟤네가 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되니까요. 지연은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유민의 사무실 소파에서 잤어요. 편하지는 않았지만 찜질방 바닥보다는 나았습니다. 잠들기 전 지연은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거다. 그것도 정당하게, 법으로요.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왜냐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반격이 시작될 테니까요. 유민이 내용 증명을 보내자 대형 건설사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입주민들한테 하자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이지연 대표의 품질 보증 각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였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지연이 책임진다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각서가 GM클린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는 통보가 온 겁니다. 법무팀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하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하자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과장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뭐? 이지연 대표 각서가 승계 안 됐다고? 네. 그리고 거래처 양도 자체가 무효라는 내용 증명이 왔어요. 건설사 고위층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을 불렀어요. GM클린 쪽과 이지연 쪽을요. 2025년 11월 20일 오후 2시 건설사 본사 회의실. 한쪽에는 남편과 기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장을 빼입었고 기은은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은은 서류 파일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는 유민과 지연이 앉아 있었어요. 지연은 깔끔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건설사 상무와 법무팀장 그리고 시공 담당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민 대표님 설명해 주시죠. 남편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저희 GM클린이 지연이네 클린의 모든 사업을 승계했습니다. 계약도 당연히 저희가 이어받았고요. 상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품질 보증 각서는요? 남편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것도 포함입니다. 아내가 자발적으로 양도한 거니까요.
기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양도 계약서 있어요. 이지연 씨 서명도 있고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 순간 유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유민에게 쏠렸어요. 유민은 침착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연이네 클린의 정관 제15조를 보시죠. 주요 거래처를 양도하려면 이지연 대표의 직접 서면, 동의와 이사회 전원 만장일치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상무가 남편을 봤습니다. 민 대표님, 그런 서류 있습니까?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려 했어요. 당연히 있죠. 아내가 서명했으니까요. 기은이 급히 파일을 뒤졌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꺼내 내밀었어요. 유미는 그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사임서 날짜를 보십시오. 2025년 11월 8일입니다.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 날짜는 11월 7일이에요. 이지연 대표는 그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이 회의록을 확인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에 이지연 이름이 없네요.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깜빡하고 이름을 안 쓴 거예요. 실제로는 있었어요. 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당일 CCTV 영상 제출해 주세요. 회의실에 들어가는 모습이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미는 계속 말했어요. 더 중요한 건 품질 보증 각서입니다. 그 각서는 회사하고 맺은 게 아니에요. 이지연 개인의 인감으로 공증된 겁니다. 법적으로 각서는 사람을 따라가요. 회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상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지금 GM클린은 각서 없이 일하고 있다는 건가요?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서가 없으면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귀사에 리스크가 되는 거죠. 시공 담당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입주한 1000세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자 보수는 누가 책임집니까? 남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책임지죠. GM클린이요. 유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각서는 이지연 개인 명의이고 그 각서는 승계되지 않았어요. 기은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요. 새언니가 다 동의하고 넘긴 거라고요. 유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적법한 회의록이랑 서면, 동의서를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부부 싸움이에요. 감정적으로 과장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잠깐 오해가 있었던 거고요. 그 순간 유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켰어요.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은의 목소리였어요. 시계 없어졌어. 전현이 훔쳤다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절도 누명 한 번 쓰면 이미지 끝이야. 그걸로 잘라. 회의실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녹음은 계속됐어요. 남편의 목소리. 서명해. 안 하면 세무조사 너 혼자 들어가. 기은의 목소리. 새언니 이름 빼야 세무조사 안 들어온다니까. 빨리 서명받아. 상무는 손을 들어 녹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유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지연 대표를 강제로 쫓아내기 위해 고의로 만든 프레임입니다. 절도 누명, 가짜 세무조사 통지서, 강압적인 사임 유도, 전부 녹음돼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속삭였어요. 상무님, 이거 형사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회사랑 거래하면 우리도 연루될 수 있어요. 시공 담당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입주민 카페에 이미 소문나고 있어요. 지연이네 클린 내부 분쟁이라고요.
상무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 대표님, 이게 사실입니까?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은이 변명했어요.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상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난으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고 회사를 빼앗았다는 겁니까? 이게 장난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무는 법무팀장을 봤습니다. 우리 입장 정리해 주세요.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무는 결정을 내렸어요. GM 클린과의 계약은 즉시 정지합니다. 지금 예정이던 대금도 전부 동결하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무님, 그러시면 저희가 망해요. 직원 월급도 못 줘요. 상무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망하느니 당신들이 망하는 게 낫습니다. 입주민한테 소송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무는 지연을 받습니다. 이 대표님, 다시 계약할 의향 있으십니까?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남편과 기은을 봤어요.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로 지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또박또박 말했어요.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안전약품만 쓴다는 조항 붙여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새 법인 만들어서 계약하겠습니다. 기존 GM 클린하고는 무관하게요. 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법무팀에서 계약서 새로 작성하세요. 기은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우리 거래처예요. 상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귀사의 거래처가 아닙니다. 이지연 대표의 각서로 유지되던 계약이었어요. 그 각서가 없으니 계약도 없는 겁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 남편은 지연의 팔을 잡았어요. 지연아, 우리 가족 아니었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연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족이었으면 제 회사를 빼앗지 않았겠죠. 저를 도둑으로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지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연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긴장이 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유민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잘하셨어요. 완벽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안 했지만 가슴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남은 건 더 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다른 건설사 담당자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님, 저희도 같은 상황인데요. 저희 현장도 계약 재논에 가능할까요? 지연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래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백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백 사장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어요. 뭔데요, 민 대표? 남편 빈말이에요. 제가 인수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백 사장이 웃었어요. 재밌네. 만나서 얘기하죠. 지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칼날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GM 클린은 계약이 전부 끊겼고 계좌는 동결됐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형사 고소까지 들어왔어요.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백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백 사장의 사무실은 허름한 건물 2층에 있었어요. 담배 냄새가 진동했고 소파는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 사장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백 사장은 담배를 입에 물고 물었어요.
얼마? 5천만 원이요. 아니, 3천만 원만이라도요. 백 사장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담보는? 남편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집이 있긴 한데 아내 이름으로도 괜찮을까요? 백 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그 와이프가 누군지 알아? 남편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백 사장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습니다. 걔는 내가 말한 날짜에 돈을 딱 맞춰서 갚은 애야. 3달 동안 1억을 갚았어. 원금으로. 너랑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 임마.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 사장은 계속 말했어요. 너는 돈 빌려가서 한 번도 제때 안 갚았잖아. 맨날 사정하고 미루고. 근데 걔는 약속을 지켰어. 내가 돈 빌려주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별로 없어.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백 사장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민 대표 남편 건 말인데 정리할 생각 있어요? 남편은 눈이 커졌습니다. 백 사장이 지연한테 전화를 건 거였어요. 이틀 뒤 지연은 백 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민도 함께였어요. 백 사장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지연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백 사장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 대표 남편 빚 내역이에요. 은행권 2억, 개인 사채 8천만 원, 리스료 2천만 원, 총 2억 8천. 지연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인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백 사장은 담배를 껐습니다. 민 대표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요. 유민이 덧붙였어요. 남편분 명의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지분, 차량, 사무실 시설, 아파트 지분까지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자는요? 백 사장이 웃었습니다. 민 대표한테는 은행 금리로 해드릴게요. 약속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인수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지연은 남편의 주요 채권자가 됐어요.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남편을 쥐고 있는 채권자였죠. 며칠 뒤 법원에서 압류 결정이 났습니다. 남편 명의의 남은 재산, GM 클린의 지분, 사무실 집기, 차량, 아파트 공동 지분까지요. 전부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아, 나 좀 보자.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디서요? 집 앞에서. 제발. 지연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였어요.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연은 벤치에 앉았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그냥 회사가 힘들어서 그랬어. 내가 나보다 잘 되는 게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 남자로서. 지연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로서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한테 도둑 누명 씌우고 회사 빼앗고 집에서 쫓아낸 게 남자로서 한 일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한 번만 용서해줘. 지연은 조용히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저 용서 안 해도 돼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 지연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이제 당신 채권자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압류 통지서예요. 당신 명의 재산 전부 법원에서 경매 들어갑니다.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연아, 이러지 마. 제발.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전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지연아. 하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기은은 별도로 법정에 섰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죄, 가짜 세무서, 공문 사용, 허위 회의록 작성. 증거는 명확했어요. 녹음 파일, 서류, CCTV 영상까지 전부 제출됐습니다. 기은은 법정에서 울었어요. 판사님, 우린 가족이에요. 새언니랑 저는 가족이라고요.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형량을 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결국 기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요. 법정을 나가며 기은은 지연을 봤어요. 새언니,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여자가 재수 없으면 집안이 무너진다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재수 없는 사람은 언니였던 거죠. 기은은 고개를 떨구고 호송됐습니다. 지연은 법원 계단을 내려왔어요. 유민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끝났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유민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빼앗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요. 유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이제 지연은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이지연이었어요. 스스로의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분들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연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지연을 보자 남편이 일어섰어요. 어머니가 너 보고 싶대.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눈은 가늘게 떠져 있었어요. 지연이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지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어요. 지연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귀를 가까이 댔어요.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줘라. 지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그걸 할 사람이지. 맞냐?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지연을 우리 집 사람으로 묶어두려 했어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였죠. 시어머니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 박동을 재는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2025년 12월 3일 오후 4시 15분 시어머니는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댁 친척 몇 명, 남편의 옛사업 파트너 몇 명이 전부였어요.
지연은 상복을 입고 조문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아직 법적으로 이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조문객들은 지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다면서 회사 빼앗고 남편 망하게 하고 며느리가 무섭네. 지연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여 절을 받았습니다. 장례 이틀째 밤 지연은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복도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지연은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이 보였어요.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겠죠. 그때도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한테 똑같이 한 걸까요?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하기 전에 유품을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오래된 통장 하나, 그리고 십자가 펜던트 하나. 남편이 펜던트를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넣어주라고 했어. 지연은 펜던트를 받아들었어요. 은색이었는데 많이 낡았습니다. 값비싼 귀금속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목걸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것을 소중히 쥐었어요. 이게 시어머니가 지연에게 남긴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영구차가 출발했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연도 차에 탔습니다. 조용한 길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함이었어요.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작은 상자에 담기는구나. 봉안당에 모시고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지연은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따라왔어요. 봉안당 밖은 추웠습니다. 12월 초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지연은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은 남편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혼 서류 보낼 거야?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낼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지연은 가방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펜던트였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니 작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것을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안 며느리 아닙니다. 저는 이지연 대표입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연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봉안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유민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앙상한 나무, 회색 하늘, 차가운 바람.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으니까요. 며느리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 그 모든 멍해를 내려놓았으니까요. 지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이름으로요. 그날 밤 지연은 펜던트를 내려다봤어요. 십자가 모양의 작은 목걸이.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 지연은 그것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소중히요. 하지만 다시는 목에 걸지 않을 거였어요. 그건 과거였으니까요. 지연은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유민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변호사님,
재단 만들고 싶어요.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재단이요? 지연은 또박또박 말했어요. 나 같은 사람들 돕는 재단이요. 경력 단절된 엄마들, 빚만 떠안고 버려진 사람들, 기록하는 법 모르는 사람들이요. 유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름은 뭐로 할까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다시 시작 재단. 어떨까요? 유미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완벽해요. 지연은 창밖을 봤어요.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곧 봄이 올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새로운 시작도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지연이네 클린을 매각하기로요. 유민이 물었어요. 사장님 왜요? 이제 다시 자리 잡았는데. 지연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이름은 나한테 상처도 같이 달려 있어요. 그 상처랑 돈을 같이 팔고 싶어요.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뒤 대형 청소 프랜차이즈 업체가 인수 제안을 했습니다. 금액은 50억 원이었어요. 브랜드, 계약 구조, 청소 프로세스, 안전 매뉴얼까지 전부 포함이었습니다. 지연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하지만 이번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비즈니스였으니까요. 50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그 돈으로 빚을 전부 정리했어요. 남편의 빚, 자기가 인수했던 채권, 전부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시작 재단.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빚만 떠안고 버려진 엄마들을 돕는 거였어요. 나 같은 사람들을요. 재단 1호 프로젝트는 다시 클린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장과 알바 구조가 아니었어요.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고 안전과 약품 선택권도 스스로 결정하는 모델이었습니다. 2026년 3월 첫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강의실에는 15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 이혼, 빚, 그리고 막막함. 지연은 교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입니다. 교육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청소 기술을 배우실 건데요. 그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울지 말라는 말 안 할게요. 울어도 돼요. 억울하면 울어도 되고 화나면 화내도 돼요.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어요. 대신 울면서 녹음은 켜요. 사진은 찍어요. 문자로 남겨요. 그게 나중에 당신 목숨을 구해요. 한 교육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녹음하면 상대방이 화내지 않나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화낼 사람은 어차피 화낼 거예요. 녹음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쁜 짓 들킬까봐 화내는 거예요. 교육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 휴대폰에는 100여 개의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게 저를 지켰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교육은 2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청소 기술뿐만 아니라 계약서 읽는 법, 세금 신고하는 법, 녹음 증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쳤어요. 마지막 날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교육생들은 수료증을 받고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한 교육생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48살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선생님, 저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분명히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클린 협동조합은 25명의 조합원으로 커졌어요. 월 매출은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합원들이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수익을 나눴다는 거였어요. 지연은 가끔 현장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 신축 아파트 현장에 갔어요. 조합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세제를 쓰고 아이들 눈 시리지 않게 조심하며 닦았어요. 지연은 복도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벽돌을 나르는 인부 한 명이 보였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헬멧은 낡아 있었습니다. 안전모 밑으로 보이는 얼굴, 그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지연을 봤어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벽돌을 내려놨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연아. 그 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다가갔어요. 남편은 이제 일당을 받는 잡부였습니다. 회사도 없고 명함도 없고 장비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죠. 지연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전모 꼭 쓰세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 맞으면 크게 다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감정 없이요. 분노도 없이요. 그냥 일하러 온 사람에게 안전수칙을 알려준 것 뿐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뒤돌아봤습니다. 남편은 다시 벽돌을 들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힌 채로요. 지연은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끝났어요. 완전히요. 그날 저녁 지연은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유민이 차를 내왔어요. 사장님, 오늘 현장 어땠어요? 지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조합원들 다들 잘하고 있었어요. 유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도 잘하고 계세요. 지연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새로운 교육생 명단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기수였어요. 20명이 신청했습니다. 지연은 명단을 하나씩 읽었어요. 각자의 이름 뒤에는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았어요. 이혼 후 혼자 아이 키워요.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모두 지연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연은 명단을 덮고 노트를 펼쳤어요. 다음 교육 커리큘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새 교육생들이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지연은 교단에 섰어요. 교육생들 손에는 새 고무장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말했습니다. 다 같이 장갑 껴볼까요? 교육생들이 고무장갑을 꼈어요.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다양한 색깔의 장갑이 한꺼번에 올라갔습니다. 지연도 자기 고무장갑을 꼈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인생 다시 닦아요. 깨끗하게요. 교육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내가 채권자고 내가 대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교육생들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거라는 걸요. 자기처럼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도 이제 고무장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에 잠기셨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떠오른다면 그분께 공유하여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깊고 감동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